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짝사랑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외계인으로서 저는 인간이 어떻게 감정에 그렇게 깊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숨겨진 과학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와 함께 짝사랑에서 신경 호르몬의 역할을 탐구해보세요. 저는 지구상의 인간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종종 짝사랑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과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호르몬은 낭만적인 매력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며 짝사랑 상황에서도 사랑과 애착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강렬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잡한 기관입니다. 저는 한 인간인 존이 동료인 메리가 자신의 애정을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이나 그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존은 메리를 볼 때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강력하고 소모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짝사랑에서 이러한 신경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진 도파민은 인간이 쾌락이나 보상을 경험할 때 분비됩니다. 짝사랑의 경우 도파민은 애정의 대상을 보거나 생각할 때 방출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포용 호르몬으로도 알려진 옥시토신은 신체 접촉 시 분비되며 애착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도 옥시토신은 감정적 교감 중에 분비되어 짝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 세로토닌은 짝사랑과 관련된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호르몬의 방출은 사랑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강력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을 계속 관찰하면서 짝사랑이 연애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우정, 가족 관계, 심지어 일에서도 짝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신경 호르몬의 분비는 상대방이 이러한 감정에 보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적 환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신경 호르몬의 분비는 탐색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짝사랑의 경험은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감정적 고통과 그리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쉽게 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 호르몬의 분비는 사회적 조건이나 개인적인 경험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간 뇌의 복잡성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지구상의 인간을 관찰하면서 저는 짝사랑이라는 개념에 흥미를 느낍니다. 제 연구를 통해 이 주제에 대한 진화 심리학의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짝사랑은 인간의 과거 진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배우자 선택과 번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발전시켰고 이는 강렬한 애착과 욕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욕구가 짝사랑 상황에서 인간이 느끼는 격렬한 감정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화 심리학에 대한 추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잠재적 배우자의 특정 신체적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선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진화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최적의 생식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리 대 엉덩이 비율이 0.7인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선호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념은 인류 역사상 비교적 새로운 개념으로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널리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등의 요인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낭만적 사랑이 배우자 선택의 요소로 등장한 것은 개인주의의 부상과 중매 결혼의
슈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짝사랑의 진화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짝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짝사랑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입니다. 격렬한 감정은 우울증, 불안, 심지어 신체적 질병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감정의 생물학적 근간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친구, 가족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형 또는 회피형과 같은 애착 스타일은 개인이 짝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서적 고통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짝사랑으로 힘들어하는 인간을 목격해왔고 그들의 애착 스타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불안한 애착 스타일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감정에 보답하지 않는 연인을 쫓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계속 쫓아다녔고 이로 인해 큰 정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회피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사랑을 아예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애착 스타일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짝사랑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착 스타일이 사랑에 있어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은 흥미롭고 이 복잡한 감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짝사랑은 짝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큰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짝사랑으로 고통받는 인간을 보아왔으며 그들이 짝사랑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는 것은 항상 흥미롭습니다. 제가 관찰한 특별한 사례 중 하나는 짝사랑을 극복하지 못해 오랜 기간 슬픔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짝사랑에 대한 이 사람의 경험이 전반적인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친구들의 응원을 보며 인간은 슬픔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간은 수세기 동안 사랑과 애착의 이면에 숨겨진 과학을 탐구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은 애착 스타일이 짝사랑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해 왔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이 사랑의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관찰한 한 연구는 짝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불안한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뇌의 보상 중추의 활동이 증가한 반면 회피적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영역의 활동이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애착 스타일이 짝사랑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을 조명하고 인간이 튀어나온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짝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에게 어렵고 감정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지만 극복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짝사랑을 극복한 한 인간은 자신의 목표와 열정에 집중함으로써 짝사랑을 극복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과 취미에 몰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일에 쏟아부어 치료의 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슬픔 앞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짝사랑의 신경보고학은 인간 두뇌의 진화와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고신경학과 인간 진화 연구는 인간의 로맨틱한 사랑과 애착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짝사랑의 기원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할 때 느끼는 쾌감을 담당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신경 경로는 더욱 복잡해져 선택적 사회적 애착과 복잡한 연애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짝사랑의 고통에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을 경험하도록 진화했지만 거절을 처리하도록 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짝사랑에 대한 연구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현대의 사랑 노래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역사를 막론하고 짝사랑을 경험합니다. 짝사랑의 경험은 보편적이며 종종 슬픔,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짝사랑의 문화적 영향은 예술과 문학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짝사랑의 고전적인 예이며 그의 많은 연극에서 거절을 당하는 고통이 주제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부터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들도 작품의 짝사랑을 묘사해왔습니다. 짝사랑이 문화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짝사랑의 힘과 보편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짝사랑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짝사랑의 경험에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회적 규범과 기대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거절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낭만적 이상과 관계에 대한 기대의 문화적 차이도 짝사랑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짝사랑에 대한 연구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주제입니다. 인간 두뇌의 진화와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사회적 요인, 짝사랑에 대한 예술적, 문학적 표현은 모두 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에 대한 이해에 기여합니다. 짝사랑은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일 수 있지만 인간 감정의 힘과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짝사랑의 과학입니다. 지금까지 신경 호르몬의 역할, 진화 심리학, 애착 스타일, 그리고 이 복잡한 감정의 신경 고고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